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한 테마와 관련 종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이송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 물론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알맞은 테마와 단 두 종목으로 매주 여러분들과 수익까지 상승까지 함께하고 있는 저희 방송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지지부진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테마는 항상 강한 테마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 테마로 집중해서 조금 관련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과연 오늘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저희와 상승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훨씬 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고 관련된 종목들 또 시장에 대한 브리핑까지 보다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 꼭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 공략해드릴 테마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강한 테마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뚜렷하게 제약바이오 테마가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이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가 내년에 굉장히 주도 테마가 될 것이다. 내년 초부터 바짝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관련주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관련주가 이미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께도 좀 함께 공략해드리고자 테마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서도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다가 배당 차이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12월 초부터 조금 빠르게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는 이슈도 있고 충분히 환경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챙겨왔으니까요. 오늘의 종목들 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뭐 중국 관련한 폐렴 관련주라든지 또 정책과 관련한 정신질환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딱 꼽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관련주들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직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보다 자세하게 종목명 딱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정확한 종목명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 상승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은 딱 한 가지 테마로 승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린 테마와 종목들 실제로 상승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컨택과 HD 현대중공업 딱 두 종목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흐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택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 11.3%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초까지 굉장히 해운주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종목 역시나 12.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난주 방송 공략주 두 종목 모두 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분명히 상승하는 테마와 종목은 있다. 여러분들께 지금 수급이 몰리고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그런 테마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방송 종목도 역시나 함께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 테마주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요즘 시장 계속해서 개별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인데 팅크웨어 역시나 여러분들께 좀 개별 이슈도
떴던 종목인데다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고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남겨드렸고요. 바로 이렇게 내려가나 싶었더니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 22.5%의 상승률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주 여러분들께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 11월 9일 날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적 수익 한 달 정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31.4%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해드렸고 사실 이 시간 장 마감에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여러분들께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날 방송 다음날 최저가를 찍었고요. 지나고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슈팅까지 보여주면서 총 누적 상승률 130%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와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는 테마 자체에서 관련 종목들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챙겨갈 수 있는 방법 또 상승까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생방송 너무나 아쉽고 짧은 시간이죠. 또 소통도 여러분들과 힘들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해왔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방송 공략 종목 보다 정확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핸드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 실행해 주시고 그 카메라를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는 링크 하나 나올 거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의 뒤를 이을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테마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두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오 관련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종목으로 챙겨온 상황입니다. 내년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초반에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인지 제약바이오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목표가가 줄줄이 계속돼서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늦기 전에 잡으시라고 한 종목 정도는 챙겨가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폐렴 치료제와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폐렴 치료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다양한 바이오 테마 중에서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폐렴이 이제부터 우리 국내에 조금 유입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눈으로 느끼고 피부로 볼 수 있을 때 아무래도 주가는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폐렴이라든지 독감 같은 거에 조금은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테마 자체는 아직 시작이다. 이제 상승 초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챙겨왔고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더 특징적인 그런 분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정신질환 역시나 국가가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직속 기관까지 만드는 등 굉장히 강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챙겨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이 올해 내내 2023년도 내내 굉장히 좀 회사 발전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위해서 힘쓴 종목이거든요.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대감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 방송 끝난 이후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폐렴 관련주와 정책적인 면에서 정신질환 관련주 최근에 올라오는 뭐 치매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ADHD, 우울증까지 한꺼번에 통솔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잠시 후에 종목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테마 딱 한 가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저점을 딛고 과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조금 갈리는 시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다양한 테마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코로나 관련한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 폐렴과 함께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이자 관련주, 독감이라든지 그런 백신 관련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면역 항암제라든지 다양한 테마들이 고루고루 내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상승하는 모습만 보고 바이오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의 종목들은요. 아직까지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종목명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왜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제가 이유 딱 두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 테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테마 자체가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것도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의약품의 원재료들을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고 환율이 높아질수록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시장인 만큼 우리가 충분히 제약바이오 관련 주들을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조금 날씨가 온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겨울에 접어들고 있고 연말이라든지 연초 또 꽃샘추위까지 아직까지 한참 남아있는 게 바로 겨울이고 계절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한 번씩 꼭 올라와 주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뭐 감기라든지 독감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리는 거 해열제라든지 소염 진통제 또 제약주들로 연결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상황은 훨씬 더 특수한 게 물론 코로나는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독감 올해 내내 굉장히 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기존에 있는 항생제들이 듣지 않는다. 내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균 자체가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거면 우리가 아무리 항생제를 때려 넣고 스테로이드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 발등에 불 떨어진 거고요. 그때 계속해서 이걸 모멘텀으로 챙겨갈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마침 이런 이슈도 올라오고 있고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을 뿐더러 계절적인 그런 위기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테마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 한 가지 테마, 제약바이오 테마로 여러분들께 수익 함께 하겠다, 상승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오늘 좀 테마가 전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난 저점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들 아직까지 그렇게 좀 부각받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인지는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뭐 혼란스러운 걸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온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먼저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딱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폐렴 관련한, 중국 폐렴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뭐 코로나에 이어서 독감, 폐렴까지 계속해서 이런 호흡기 질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중국 폐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에 비해서는 조금 부각이 덜 되기는 했어도 코로나도 사실 초기부터 엄청나게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마침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도 그렇고 이 폐렴도 그렇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데다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공통점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 불안함을 또 위기감을 먹고 상승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저점에서 아직까지 크게 부각하지 못했을 때 잡아두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번지고 있는 폐렴균 소아들 사이에서 먼저 번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소아들 일수록 어린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약을 조금 조심해서 쓸 수밖에 없을 텐데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꼼짝없이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모멘텀들을 챙겨갈 수 있는 초기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오늘의 방송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렴 관련주로 이미 속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폐렴 치료제를 이미 시판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내놓은 폐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까지 현재 승인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중인 건데 임상 3상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미 판매하고 있는 폐렴 치료제이긴 하지만 2상까지만 사실 2단계만 성공을 하면 판매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3단계까지 만약에 통과를 한다라는 거는 이 폐렴 치료제에 대한 그런 우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폐렴 치료제의 임상 3상 승인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렴 관련주를 충분히 부각받고 있고 현재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폐렴 치료제와 항생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상 모멘텀까지 있는 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변종, 또 코로나도 변종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폐렴 역시나 항생제가 듣지 않는 걸로 봐서는 변종에 대한 위기감이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변종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도 이 종목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렴 치료제를 보유한 제약사를 좀 정확히 가리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 폐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속해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폐렴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국내에 한 5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렴 치료제를 이미 시판하고 있는 데다가 임상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끝나고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어떤 종목인지 자리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약 10분 정도 안쪽으로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만 노란톡 오픈이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폐렴 관련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 종목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런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각을 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에 대한 메리트, 밸류에 대한 메리트까지 충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상승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마음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폐렴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신신경계에 대한 강점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폐렴 테마주로서 폐렴 치료제를 이미 생산을 해내고 있고 임상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정신질환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질환, 국민들의 정신질환은 국가가 나서서 조금 치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한 종목 두 가지 모멘텀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챙겨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딱 알맞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정책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바이오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막 테마성을 띠고 있는 중국 폐렴 관련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 챙겨왔습니다.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의 테마 자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속해 있거든요. 근데 폐렴 관련주라고 해서 그런지 감기약을 단순히 감기약만 제조하는 회사도 여러분 그 테마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진짜로 이게 실적으로 나오고 백신과 치료제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면 단순 감기 관련주로는요 상승을 그렇게까지 크게 맛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한 시점에서 이 종목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수급 동향이 어떤지 자리가 어떤지 빠르게 체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5분 안에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정확한 종목명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제약바이오 관련주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물론 2차 전지 성장성도 말해보에 좋을 거 알고 있고요. 조선주라든지 반도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한 테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테마 자체가 워낙 좀 변동성이 큰 테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보다 확실한 종목들 챙겨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1월 달 초에 공략해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이 종목 쭉 저점에서 보셔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방송에 가지고 나오지만 않았으면 저도 꼭 사고 싶은 종목이다, 욕심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11월 9일 날 방송에서 공략해드렸고 지금 한 달이 채 안 지난 상황인데 총 131.4%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공략을 해드렸냐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자면 이제 곧 이 종목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살짝 눌림목 구간을 보여줄까 말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여러분들께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계속해서 모멘텀에 맞춰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챙겨가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월 달 내내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지수와는 상관없이 또 테마가 지지부진했던 거랑 상관없이 개별 이슈로 올라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도 마침 물이 들어오고 있을 때 개별 이슈까지 붙은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폐렴 관련한 종목 중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폐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입에서 잡으시라고 가지고 온 종목, 정확한 종목명 지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드릴 거니까요. 입장하셔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챙겨가시고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역시나 오늘 뜨거웠던 제약바이오 관련한 테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힌트 드리면서 함께 입장하셔서 종목들 챙겨가시고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방송 공략주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폐렴 관련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한 종목 안겨드렸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미 종목명 공개를 해드린 상황인데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공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놓치신 분들은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도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장 특징적인 거였던 건 제약바이오 관련주 테마 자체가 어떤 테마인지 세부 테마에는 가리지 않고 함께 올라갔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특징적으로 올라왔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제약바이오 저만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증권사에서도 내년에 주도 테마, 내년 초까지의 주도 테마를 제약바이오로 꼽고 있기도 하고 게다가 이에 이어서 목표가까지 줄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전략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한데다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의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라는 거는요. 물론 주식시장 자체에는 굉장히 큰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테마만 떼어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악재일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오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뭐 주식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겠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우리가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이 사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한 그런 물품들이다라는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 갈 돈 역시나 뭐 한 번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울 수가 있고요. 좀 빠르게 약국에서 간편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슬슬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테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챙겨갈 수가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이 우려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한 테마 오늘 다뤄드리고 있는데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알맞은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온화한 날씨가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겨울 굉장히 춥고 눈 많이 올 것이다. 어제는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우박까지 전국에 조금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럴 때 여러분 가장 좀 주목받는 게 제약바이오, 항생제, 해열제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가 지금 시기상으로도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물론 뭐 내년엔 반도체가 성장할 것이다, 자동차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매력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년 초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오늘 챙겨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 보다 초입에서 잡을 수 있고 테마성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중국 폐렴 관련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를 잡아드렸다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께 두 번째 방송 공략주로서 정책적인 면에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상한가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뒤를 충분히 이을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해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한 테마 제가 자주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가지고 올 때마다는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준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선호하는 테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조금 빠르게 공략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폐렴에 좀 더 치우친 종목이었다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좀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회사들 중에서 정신질환계의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강하게 현재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정신질환 점유율 1위 제약사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좀 뛰어 올랐다가 폐렴 관련한 테마에 조금 밀리면서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미 정책이 발표가 났을 때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눌림목 충분히 자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기회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중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책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뭐 언급을 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된다. 이제는 정신질환도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뭐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 개봉한 그것도 정신질환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질병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기피하지 않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좀 안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한 사람들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올해가 작년이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자살뿐만이 아니라 ADHD 같은 ADHD 환자도 작년에 1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론 몸이 지금 당장 아픈 것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 흔들리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단순히 뭐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와닿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암 환자가 이것보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오명을 벗기 위해서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대통령의 직속위원회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특히 뭐 ADHD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내에는 이 ADHD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방송 공략주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국내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ADHD 관련해서 우울증과 치매 관련해서까지 이런 정신계통계 치료로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뭐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ADHD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는 이 ADHD 치료제가 총 5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5개 중에서 3개는 이 회사의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정신질환계에서는 얼마나 점유율이 큰지 충분히 조금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신질환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직속위원회가 설치되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온다면 가장 빠르게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반응이 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발 빠르게 공략해드린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난 후에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조금 더 강했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폐렴 관련주 첫 번째 종목으로 공략했던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들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2가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물론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에 현재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노를 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단순히 여러분들께 테마 자체가 좋아서 공략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2 종목 모두 다 자리 역시나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단기적인 급상승이 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빠르게 좀 소화를 시킨 상황이고 오늘도 함께 이동평균선과 함께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상승 탄력이 있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공략해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유효한 자리에 있는 종목 챙겨가시라고 너무 급등한 종목들 뒤따라가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차트상 자리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유효한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는 사실 예상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찾아보셔도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 관련해서 국내 점유율 1위 종목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승 함께 할 수 있을 때 저희와 함께 하시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이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건강 그런 대책 관련해서 전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책이 우호적이냐 아니냐 그 산업에 정책이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정책적으로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 관련된 걸 밀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도입하고 나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증진법입니다. 물론 다양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실행한 게 이 정신건강증진법이기도 하고요. 21년도에는요. 국민 정신건강에 2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직속위원회까지 설치하겠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이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나온 정책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단순히 치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건강 질환 관련은 생각을 해보자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예방하는 거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에서 그걸 딱 짚어낸 상황입니다.
뭐 사전에 정신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게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대책을 내놓겠다, 세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련한 종목들 기대감에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자세한 대책으로 어떤 걸 내놨는지를 살펴보자면 정신건강 자체의 건강검진 주기를요 10년에서 2년으로 굉장히 대폭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건강검진, 국가검진 아마 2년에 한 번씩 내가 태어난 해에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국가검진을 받고 계실 텐데 이제는 정신건강도 정신질환 자체도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좀 검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미연에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 자체도 다른 질병들과 같이 다른 그런 기관들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는 쭉 나아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뭐 10년에서 2년으로 이 숫자 자체도 굉장히 대폭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0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신건강을 국가검진을 받으려면 우울증에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에 한 번인데 우울증만 받는 거 사실 이게 저는 좀 허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는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까지도 좀 확대해서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실질적인 법안들이 나오고 이게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관련주들 충분히 좀 중기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타이밍 초입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정신건강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충분히 산업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뭐 계절적 성수기도 도입을 한 상황이고 금리나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보기에는 충분한 매력적인 자리까지 가지고 있다. 또 수급까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하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인 만큼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배당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두 번째 방송 공략 중 하나면요. 정책적인 면 게다가 제약바이오라는 테마 자체의 강한 그런 수급에다가 실적과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방송 공략주입니다. 게다가 배당 수익률까지도 적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을 충분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훨씬 더 정책적인 면에 더해진다면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배당적인 측면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2월 초부터 배당주를 본다는 거는요. 배당일이 오기 전까지 시세 차익을 누리거나 혹은 배당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수입까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략해드린다는 거.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저도 정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처럼 탐이 날 만큼 괜찮은 상황과 자리가 맞물리고 있는 종목이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소화를 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나 했는데 마침 또 중간 지지선 라인에서 상승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그렇게까지 크게 튀어오르지 않았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대해 볼 만한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이 제약바이오 테마 물 들어올 때 나도 노잡고 싶어요 하는 데다가 배당이라는 그런 메리트, 실적이라는 그런 이점까지 챙겨갈 수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보다 자세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실행해 주시고 카메라를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나올 거고요.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들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폐렴과 정신질환 관련한 종목들 각각 한 종목씩 자리까지 유효한 종목들로 챙겨왔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들 지금 물 들어올 때 또 내년
초에 분명히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을 때 좀 초입에서 잡으실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통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요, 제가 종목명 직접적으로 남겨드릴 거고요. 또 소통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전략 브리핑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챙겨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신질환이라는 게 앞으로 점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디지털화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심각해질 거고 극단화될 것이다 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특히나 이 종목을 좀 더 유망하게 미래 성장성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신질환 관련한 약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약들, 기본적인 약들도 함께 생산을 하고 있어서인지 사실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정신질환의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빈대라든지 폐렴 또 치매 관련한 종목으로까지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다양한 테마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내가 좀 중기적으로 보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미래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종목 찾고 계신 분들 오늘의 종목 챙겨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테마 내에서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제약바이오 테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남발하지 않습니다. 종목 남발하지 않고요. 정말 괜찮은 종목이 괜찮은 자리에 왔을 때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달 전에 가장 최근 제약바이오 공략했던 종목은 한 달 전쯤 공략해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남발하지 않고 이슈가 있고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굉장히 잘 들어맞았던 게 제가 목요일 3시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방송 공략주를 매수하기에는 조금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방송하고 바로 다음 날 금요일 날 바로 지나고 와서 보니까 최저가를 갱신을 했던 자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제가 방송이 끝나고 종목명 남겨드린 이후에 다음날 시장부터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130%가 넘는 상승률을 누리고 가실 수가 있을 거고 담아두시고 중간에 이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도 한 번쯤 봤어요 하시는 분들 역시나 두 자릿수의 상승세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을 만한 자리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께 보다 좀 고심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지금 현재 2배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 종목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역시나 굉장히 고르고 골라서 제약바이오 테마 내에서도 폐렴과 정신 건강이라는 이런 두 가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챙겨왔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가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점쳐지는 데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초입까지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굉장히 좋을 것이다.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제약바이오에 있는 종목들 목표가가 계속해서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계절적인 메리트라든지 지금 폐렴이라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고요. 정책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렴이 끌고 정책이 미는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수급이 들어올 때 찾으실 수 있게 여러분들 자리까지 매력적인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의 방송 공략주 두 종목 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들 꾸준히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 역시나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배당 매력까지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에 물이 들어올 때 한 종목 챙겨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두 번째 방송 공략적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올해 이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면서 사실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가장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정확하게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시고 자리도 함께 보시고 상승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지금 오늘 물론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실 분들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